안녕하세요. 이번 게임톤 5기에 뭉뭉이와 총총총을 개발한 1팀을 대표로 최종 발표를 맡게 된 개발팀 홍상준입니다. 일단 발표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는 게임 소개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과 마케팅, 그리고 게임 제작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게임만의 특징, 그리고 저희 게임의 이제 맵, 즉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 이름은 일단 뭉뭉이와 총총총입니다. 게임 장르는 2D 러닝 액션에 슈팅 게임을 가미한 장르가 되겠고요. 게임 소개로는 일단 용사였던 뭉뭉이가 마왕으로부터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탄막을 쏘며 러닝 스테이지와 보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게임의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용사가 이제 마왕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이 세계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쪽 세계, 일단 저희의 세계를 배경으로 만든 이 세계를 수호하는 이제 총총총이라는 이제 요정이 있습니다. 이 총총총과 함께 마왕의 계획을 없애는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게임의 메인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리 모드입니다. 이 스토리 모드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라 정해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임 모드고, 이제 러닝과 슈팅이라는 두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맵과 구성을 디자인했습니다. 일단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스테이지 버튼을 누르고 나서 게임의 2회 및 동기부여를 돕는 스토리씬이 나오게 되고, 그 스토리씬을 보고 나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장애물과 몬스터를 피해, 그리고 아이템을 먹으면서 달리는 러닝 구간이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무수한 탄막을 피해 보스를 격파해야 되는 이 슈팅 구간이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스토리 모드는 총 10개의 다채로운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닝 구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약 1분 30초를 플레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래의 러닝 구간의 플레이 타임은 1분이었는데 게임의 스피드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 맵 길이는 그대로 2대, 플레이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조작 역시 좀 더 수월하게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 훨씬 더 수월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에는 스테이지 컨셉에 따라서 지형과 장애물, 몬스터, 그리고 그래픽 요소까지 제각각 다르게 레벨을 디자인했고, 그 예시로 이 스테이지에서는 도시의 배경을 두고 유저가 홀드 버튼의 조작에 익숙해지도록 이제 스테이지를 구성했고, 그래서 이제 코인을 배치할 때 유저가 점프를 하고 홀드 버튼을 눌렀다 뗐다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5스테이지에서는 스테이지 중간 단계인 만큼 새로운 패턴을 하나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표현된 숫자를 빨리 캐치하고 각 층마다 이동해서 장애물이 있는 곳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었고요. 6스테이지는 5스테이지보다 조작이 어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판 간격을 줄이고 이제 상하의 공간을 좀 더 협소하게 만들어서 점프를 2단으로 제한시키는, 강제적으로 2단으로 제한시켜서 스테이지 5보다 좀 더 공간적 자유도를 낮춰서 조작의 어려움을 느끼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0개의 스테이지를 구성했고, 이제 앞으로의 추후 개발에서 추가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보스 레이드 모드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스 레이드 모드는 슈팅과 보스의 격파를 이제 재미를 더 많이 느끼고 싶은 유저를 위한 게임 모드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레퍼런스를 삼아서 마치 무릉도장처럼 스토리 모드에 등장했던 역대 스테이지 보스가 한 화면에서 계속 생성되면서 유저가 보스를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스 레이드 랭킹 보드 시스템 그리고 이제 부활 불가 규칙을 적용해서 유저의 도전 욕구를 상승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레이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히든 보스를 기획하여 보스 레이드 모드가 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스 레이드 모드를 통해 스토리 모드 클리어 후에도 저희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스 레이드 모드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스 레이드 모드는 슈팅과 보스의 격파를 이제 재미를 더 많이 느끼고 싶은 유저를 위한 게임 모드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레퍼런스를 삼아서 마치 무릉도장처럼 스토리 모드에 등장했던 역대 스테이지 보스가 한 화면에서 계속 생성되면서 유저가 보스를 클리어해 나가는 방식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스 레이드 랭킹 보드 시스템 그리고 이제 부활 불가 규칙을 적용해서 유저의 도전 욕구를 상승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 레이드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히든 보스를 기획하여 보스 레이드 모드가 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보스 레이드 모드를 통해 스토리 모드 클리어 후에도 저희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발견했습니다. 이에 캐릭터 공격이 자동으로 발사되게끔 구현해서 캐릭터의 조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러닝 게임에서 홀드 버튼이 왜 필요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점프 액션으로 이제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이 되겠는데 점프만으로는 탄막을 온전하게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홀드를 통해서 공중에 채공을 하고 이제 세밀한 공중 컨트롤을 통해서 탄막을 피하는 재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닝씬에서 장애물이 배치가 됐는데 홀드 버튼만 꾹 누르고 있으면 배치된 장애물을 피해서 손쉽게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홀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을 경우 맵에 배치된 장애물에 의해 피격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점프마다 추가 공격이 발사될 수 있도록 하여 일명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플레이 경험을 체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런 레벨 디자인을 통해 홀드 버튼에 대한 리스크 역시 존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작 방법이라든지 버튼 인풋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소개하는 튜토리얼이 존재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스테이지를 플레이하면서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익히도록 도왔고 팝업 메시지, 즉 이미지를 통해서 1스테이지에 배치를 해서 점프와 홀드에 대한 조작을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 1스테이지에 대한 이제 조작 방법 메시지만으로도 불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게임 사이사이에 로딩씬을 추가하고 로딩씬에 게임 팁 텍스트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가 저희 게임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저희 뭉뭉이와 총총총의 레벨 디자인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벨 디자인을 할 때 팀원 간 회의를 통해서 스테이지 컨셉 문서를 작성했고 이에 맞게 유니티 엔진을 통해 배치함으로써 레벨 디자인이 왜곡되는 오류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예시로 5스테이지 보스의 기획 의도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5스테이지 보스에서는 아주 넓게 퍼지는 탄막 패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홀드 키를 미세 컨트롤하여 회피를 하도록 이제 강요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컨셉 문서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니 목표했던 바를 좀 더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BM과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화 소개, 그리고 상점, 그리고 인앱 광고, 그리고 마케팅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의 재화는 총 3가지로 무료 재화인 코인과 유료 재화인 뼈다귀,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력인 강아지 발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게임 플레이와 유로 결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으며, 유로 재화인 뼈다귀의 경우 결제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점의 경우 패키지, 그리고 개별 구매, 그리고 재화, 캐릭터, 아이템, 그리고 뼈다귀, 이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다음에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과 가격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로 결제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과 무료 재화와 그리고 유로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의 경우 타겟 유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인디게임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개발 일지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경우 추후 공식 출시 이후 스테이지 클리어 후 선착순 인스타그램 인증 시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게임 제작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임 제작과 이제 진행 과정에서 게더타운과 트렐로, 그리고 디스코드,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구글 시트, 그리고 지라를 사용했습니다. 통해서 컨셉 기획을 시작으로 팀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WBS를 통해서 전체적인 일정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팀원 간 작업을 분배를 했습니다. 각 작업을 통해서 산출되는 결과물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파일 관리를 했고, 그리고 협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진행에 대해서 일정 관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중간 발표 이후로부터 트렐로를 추가로 활용하여 각 파트별 작업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게임 내 기능 및 콘텐츠 테스트와 내부 빌드 테스트, 이것들을 통해서 확인된 버그는 지라를 통해서 버그 이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WBS를 크게 2개로 나누어서 프로젝트 일정 관리와 개발 구현 목표, 이 2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일스톤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여 팀원들이 단계별 목표를 빠르게 이해하고 작업 중간에 개발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를 활용한 WBS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뭉뭉이와 총총총의 파트별 작업 기간을 파악하고 계획했으면서 개발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마일스톤 중심 WBS랑 단위별 WBS 간트 차트를 활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 사용했던 트렐로는 일정 관리를 하면서 팀원들의 작업의 진행에 대한 추적 관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중간 발표 이후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의 개개인별 작업도 진행도 그리고 확인과 결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작업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효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및 산출물 관리입니다. 저희 팀은 문서 작성 표준 방법을 공유하여 파일명 그리고 버전 작성 규칙을 통해서 파일을 관리를 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추후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 진행 과정에서 이제 개발 파트로 넘어가서 저희 협업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GitHu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Git을 통해서 코드와 파일 그리고 이제 Git을 통해서 코드와 파일들을 세이브 앤 로드를 하면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 Git 플로우 전략을 통해서 저희 각각의 개발자의 이제 브랜치를 관리함으로써 협업 공간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시트를 사용해서 이제 웹에서 접근 가능한 구글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습니다. 게임 수치와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유니티로 가져와 유니티로 적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고, 비개발 직군이 이제 유니티 에디터에서 직접 수치를 수정하는 것이 아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수정을 하면 거기서 수정한 데이터들이 이제 자동으로 유니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예시로 저희는 이제 플레이어의 능력치, 그리고 이제 장애물 각각의 체력, 그리고 뭐 크기 이런 것들을 저장을 했고, 그리고 투사체 총알 이제 데미지라든지 이동 속도 그런 것을 또 수치화를 시켜서 저장을 했고, 몹과 보스 몬스터에 대한 정보도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컷신 대사조차도 테이블에 스트링으로 저장을 해서 대화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웹 리퀘스트를 이제 통해서 스프레드 시트를 받게 되는데, 처리를 이제 수행할 때 이 리턴 값이 없고 모노 비헤이비어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사용이 안 되는 코루틴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유니테스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어느 스크립트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단 하나의 오브젝트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구글 시트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싱글톤 패턴을 사용해서 씬을 이동하더라도 오브젝트가 파괴되지 않게 Don't Destroy the 오브젝트를 적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구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화면에 버튼 이 두 가지를 클릭했을 때 플레이어 동작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예를 들어서 점프나 채공 홀드,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의 동작과 대응되는 이펙트와 애니메이션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상태를 저장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레벨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저희 이제 모든 팀원들이 이제 함께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니티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사용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했었고, 그 인수인계 내용 중에는 타일 맵을 통해서 맵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격자 모양의 SM만으로 배경과 발판, 그리고 장애물의 배치 또한 알려드렸고,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여기 옆에 영상을 녹화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보스 패턴을 이제 양상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코딩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기획자 분께서 저희 보스에 대한 이제 패턴도 같이 만드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 번도 코딩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최대한 이제 손쉽게 스크립트를 통해서 보스 패턴을 짤 수 있도록, 그리고 유닛 태스크를 통해서 탐막의 이제 생성 방식을 몇 초 딜레이를 주는 방식으로 보스 패턴 작동 방식을 구축을 했습니다. 보스 패턴이 운영되는 스크립트 툴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직접 스크립팅을 하여서 넣어두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패턴에 대해서 예시는 이제 패턴 4 움직이고 이제 쏜다, 그 안에 대한 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유닛 태스크를 사용을 했으며, 이제 고 다운 요 안에 같은 경우는 이제 더트윈으로 구성된 함수를 넣고, 이 샷 같은 경우는 7번의 반복을 통해서 블릿을 발사하고 딜레이를 주는 방식으로 패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set 보스 블릿이랑 set 보스 레이저, set 보스 무브, 이 클래스의 각 패턴을 쉽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놨고, 실제로 기획자 분께서 이를 활용해 대부분의 보스를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 제작 진행 과정에서 오류 해결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 협업 이슈 관리 테이블을 통해서 구성을 해놨고,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라 버그랑 이슈 관리를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지라를 열어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완료가 됐고 어떤 건 진행된 모습,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모습,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제작 진행 과정에서 첫 FGT 빌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가시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들었습니다. 장애물이 안 보였고 특히 발판이 눈에 안 들어서 어려운 감이 있었다. 그리고 배경과 코인, 장애물들이 너무 선명한 데 비해 캐릭터는 너무 연해서 게임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이 캐릭터보다 배경 장애물들이 너무 선명해서 색들이 너무 많아서 캐릭터 집중이 잘 안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대해 테두리를 만들었고, 배경의 깊이에 따른 채도와 흐리기 조절을 하여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장애물 그리고 몬스터 오브젝트의 적절성 문제, 즉 장애물이 잘 안 보였다 라는 문제, 그리고 보스 몬스터가 캐릭터 비해 너무 컸다, 그리고 장애물인지 배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어렵다. 이거를 통해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해결을 했는데, 출현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아웃라인, 즉 테두리를 만들어서 배경과 오브젝트를 구분할 수 있게 쉐이더를 사용했고, 백그라운드가 이제 터레인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인식이 불가능한 부분은 인식이 되도록 채도와 그리고 이제 배경의 투명함,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흐릿함을 줌으로써 식별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FGT 때는 UI 식별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진짜 너무 안 보였다. 그리고 이제 탄막이 조금 식별하기 어려웠다. 장애물과 아이템이 구분이 잘 안 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오브젝트에 대해 테두리를 만들어서 장애물과 배경, 아이템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들의 탄막과 강아지가 쏘는 탄막에 대해서 선명한 탄막으로 교체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제 저희 게임 제작 진행 과정에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7부터 10까지의 스테이지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것이며, 그리고 모바일의 이제 빌드 인풋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빠른 그리고 인식이 더 좋은 인풋 개선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게임 이펙트에 대해서 아직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있다 보니까 게임 이펙트에 대해서 개선을 할 것이고, 게임 스토리 컷신, 여기에는 지금 현재 까만 배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만 띄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이미지를 추가를 해가지고 좀 더 재미있고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이고, 이제 앞으로 해상도 문제, 그리고 게임 사운드 문제라든지 그런 환경 설정의 기능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상점 시스템을 일단 현재 구현된 부분이 조금 아직 많지는 않다 보니까 보완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광고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직접 결제가 아니라 광고를 통한 수입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광고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에 다달라서 마무리로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과 이제 저희가 이제 게임 톤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게임 플레이 영상이 끝났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저희 이브나이 그 5기 1팀의 소감이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PM님, 김진선님 팀장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게임 개발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고 사업PM으로서 상품의 밸런스와 재화의 이제 밸런스 조절이 어렵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밸런스를 조정하는 방법과 효율적인 일정 관리에 대한 방법, 무엇보다도 팀원들과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제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혜룡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경험을 오랜만에 할 수 있었다고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게임 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밤낮으로 모여가면서 회의를 하고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힘내서 마지막까지 올 수 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느새 이제 최종 발표까지 와가지고 8명의 인원으로도 소통을 하는 것이 이렇게나 어렵고 각 파트마다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니티를 이제 직접 사용해 보셔서 이제 맵 생성, 마케팅, 디자인 등 다른 직무의 작업도 함께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 게임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셨다고 이제 열정, 끈기, 책임감을 느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획 최우성님, 저희 이제 부팀장을 맡아주신 최우성님, 기획이라는 포지션이 이제 게임 개발 프로세스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고 두루뭉술한 기획을 이제 탄탄한 기획으로 이제 바꿔서 좋은 결과물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또 보았고 튼튼한 기획을 해서 우리 게임이 산으로 가는 일을 막아보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성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틀린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했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게임 통을 통해서 자신감을 그리고 취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희망도 이제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승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짧은 기간 안에 작업물이 만들어져야 돼서 모두가 고생했었지만 게임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뛰어난 동료들 덕분에 혼자서는 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는데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일을 도와주셔서 한층 더 성장했으며 단순히 게임 톤을 만드는 것 그 이상으로 많은 교훈을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톤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힘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떤 효율이 이제 3배 이상으로 게임 프로그래밍 경험이 쌓인 것 같다고 만족스럽다고 다행히 말씀해 주신 모습 그리고 저와 이제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또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자 그리고 1대1 매칭 그리고 각자 분야를 가진 동료들과 함께 게임 출시라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회가 너무 매력적이라 느껴져서 참가를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됐다만 이제 저도 역시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는 시간에 쫓기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괴롭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각자의 이제 다른 분야에 가지신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다양한 걸 또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팀원 모두가 각자 맡은 분야도 아닌데도 게임의 볼륨을 위해서 맵 컨텐츠를 확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성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코딩을 해가지고 보스 패턴을 만들어주시는 그 정성, 그 자발적인 그 열정 때문에 저는 이제 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태웅님 같은 경우는 팀원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막연했던 게임 PM에 대한 직무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서 이제 좋은 경험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조명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직군의 개발과 관계와 이해도를 이해하게 되었고, 궁금했던 이제 전체적인 게임 개발의 과정을 흐름을 해소한 것 같아서 값지고 의미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게임톤 5기 이제 1팀 뭉뭉이와 총총총의 최종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